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피고인 본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특검보 나오셨고 네.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최윤영, 소성광, 구승기 검사님 나오셨고요. 변호사님들은 성함이 나오신 분 성함이 저희가 이하상, 유승숙, 고영일, 권우영, 김지미 변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5분 나오셨고요. 지난기일은 송경원 증인 신문했고요. 지난기일 관련해서 의견 밝히실 게 있나요? 저희가 변론 요지서하고 의견서를 준비해 왔고요. 시간을 주시면 좀 간단하게 구두 변론 좀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지난 기일에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더 이상 중계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다시 중계가 시작된 겁니까? 제가 약간 혼동이 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아시고 왔죠? 그날 그 이후로 예. 중계를 안 한다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다음 공판부터 계속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증인신문 끝나고 예. 마지막에 저희 좀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진행하는 거. 네. 그걸 중계하지 않는다. 같이 중계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중계 상태에 있는 거네요, 오늘도. 중계 오늘 중계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준비된 것이 변론 요지서하고 변호인 의견서인데요. 변론 요지서부터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증인신문 성과들을 좀 정리해서 구두 변론하는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호인 의견서, 네 번째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김용현 장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성훈 차장의 소위 삭제 지시 관련 진술 조서들을 제출하여 마치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지시 관련 조사 내용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관하며 오히려 별개의 피의자에 대한 별개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생성된 수사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 방법 신청은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이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거 일치에 대해서 특검이 증거 신청을 철회를 해달라라는 게 저희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2024년 12월 2일 안보폰 추가 직업 이 단일 행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위는 단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경호처 차장을 속여 안보폰 한 대를 추가로 지급받았다라는 이러한 공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기소에 따른 구속요건적 판단 대상은 2024년 12월 2일 안보폰 지급 행위에 국한됩니다. 그렇지만 파견 검사들은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상대로 4번은 참고인, 또 1번은 피의자로 각 소환하는 등 무려 5번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견 검사들은 안보폰 서버의 삭제 지시가
삭제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김모 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두 번째, 김성훈 차장의 삭제 발언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시가 증거 인멸인지 아니면 보안 강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6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는 안보폰 서버 내 기록에 대한 삭제 지시 여부 및 지시 주체, 발언의 의미와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별건의 다른 피해자의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 활동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과 시기, 장소, 방법, 주체 등이 전혀 달라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시 여부는 이 장관님과 관련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삭제 지시 여부 및 주체, 발언의 의미 등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보폰 직업 관련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두 번째, 김용현 장관님이 위계를 사용했는지, 세 번째, 그 결과 안보폰 직업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뿐만 아니라 특검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삭제 지시 여부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 여부는 김용현 장관님 재판과 직접적, 간접적, 논리적 관련성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안보폰 지급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안보폰을 지급한 이후에 서버 삭제 등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급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공무집행 방해의 위계와 무관한 것입니다. 특검의 공소 사실은 2024년 12월 2일 지급할 당시에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관련되어서 그 이후에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누군가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 단계에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김용현 장관과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에 따르더라도 김용현 장관님이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또는 논의 등 어떠한 형태로 관여했다라는 점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이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들 또 수사 자료들은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 여부는 별건의 다른 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이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또 무관한 사실관계를 현출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다가 현출시키는 것은 마치 장관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하에서 무의적한 기재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현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2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불법한 기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시 관련된 진술조서,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특검이 제출한 삭제 지시 관련 진술조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해당 사실의 요점 사실 입증과 관련성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공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도
공소장 일본주의 및 예비적, 부수적 기재 금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법관의 심정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제출한 김모 과장 진술조서 및 피신조서는 2024년 12월 2일 이후의 사정들,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고, 특검이 장관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12월 2일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신조서 중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관련 내용을 가려서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증거 방법 신청을 철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